각자 요약 정리하고 그리고 승훈 간사가 이제 PPT 만들고 발표는 이제 제가 하게 되는데 그 잘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이제 사정들이 다 여의치 않아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전반적인 내용이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네. 다음 장 네. 다음 장 네. 일단 그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먼저 이승만 대통령 모친에게 천자문을 배웠는데 나이 6살에 천자문을 모두 배워서 부모를 놀라게 했다. 그 정도로 이제 머리가 좀 좋으셨고 좀 그런 재능이 있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다음 장. 예. 예. 그다음 그 배제학당은 조선 최초의 서양식 교육기관이었는데 이승만은 거기에 좀 부정적이었어요. 서당을 떠나 서양 학교를 간 사람들을 반역자로 간주할 정도로 좀 이제 폐쇄적이었는데, 근데 결국은 이승만은 배제학당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리고 배제학당에 들어감으로써 이승만은 서양을 만났고 민주주의를 만났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기독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특히 경계했던 것은 기독교 예배였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네, 그다음 내려주세요. 그다음 이제 1896년에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인물이 배제학당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 개화파 총부자였던 서재필인데 12년 만에 귀국하고 미국에서 서재필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미국과 성경과 서양 역사 등 새로운 지식이 그들에게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에게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선 학생들이 미국의 고등학교에 배운 토론 교육을 여기서 하게 되고, 그리고 협성회가 조직되고 이승만은 여기에 창단 멤버로 그 중에 한 명이 됩니다. 창단. 네. 그리고 토론 주제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비정치적인 것을 시작해서 이제 정치적인 것까지 다루게 됩니다. 협성회가 이제 조직돼서. 그 다음에 그 만민공동회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를 비판하고 뭐 자주 독립을 외치는 여론을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2장에서는 근데 1998년 저물어가는 12월 말 이승만은 당시로 하늘을 거역하는 엄청난 거사를 가담하게 됩니다.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의학은 이강을 새 황제로 추대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려던 쿠데타를 꾸미는데 이게 지금 사전 누설이 되면서 체포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제 뭐 젓가락으로 이제 불을 달궈서 팔다리를 찌르거나 두 팔을 뒤로 해서 뭐 갖은 이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너무 이제 좀 안 좋은 환경이었고, 그렇지만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의 기회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근데 그걸 통해서 이승만은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조선의 양반 왕족 상류층 출신으로 국내에서 개종한 첫 번째 개신교 신자가 되었고, 그 영향력은 성교와 종교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독립운동가, 건국 대통령 이렇게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 감옥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감옥에서 제국신문과 신학 월보 등 수많은 논설을 남겼고 정치범으로 투옥되어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에게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당연한 관심사였고, 혁명을 꿈꾸다 감옥에 들어온 이승만은 새로운 혁명을 꿈꾼다. 그것은 예수교로 일어나는 혁명이다.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독교로 나라 세우기에 몰두하는 동안 감옥 밖에서는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조선의 정치와 경제는 일본에 완전 장악이 되고 그리고 망국의 속도는 더 빨리 됐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면서 이승만은 대한 교우들이 힘쓸 일이라는 것을 지필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고 엄청난 독서량으로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전도왕이 되었습니다. 탁월한 영어 실력을 쌓고 학교를 개설하고 도서관을 설치했고 독립정신을 비롯한 수많은 걸작을 저술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승만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고난이 있어서 이승만이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민족의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될 기회라고 이승만은 믿었습니다. 3장은 그래서 이승만이 감옥에서 이제 생활하는 동안 선교사들은 이제 백방으로 이제 석방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펜젤러 선교사였고 끊임없이 구면 활동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이제 배가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땐 살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구하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책에 나왔습니다. 돌아가셨다고. 예. 그래가 그들의 노력과 한교설의 후원으로 그까지 이제 결국엔 보지 못했지만 그 후에 결국 이제 5년 7개월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감옥에서 석방하게 되고 이승만에 대한 기대가 컸던 선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구명을 하고 선교사 학교를 졸업한 천재가 종횡무진 언론계 정치계를 누비다가 감옥에서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는 선교사들에게 너무 이제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감옥 생활 중에 미국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그래서 이승만은 민영환과 황규설 밀서와 함께 정부의 특사로 이제 미국 갈 때 이승만은 민영환과 황규설의 밀서와 함께 선교사들의 추천서를 몸에 품고 선교사들은 본국 정부의 훈령을 어겨가면 이승만을 도왔을 만큼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걸 도와주지 말라고 이제 그거를 지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겨서 막 이게 이승만을 도와줄 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가 컸고 이미 한국에서 기독교 전파에 상당한 공을 세운 것에서도 한국의 기독교 국가로 이끌어갈 리더라고 선교사님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미국의 학사, 석사, 박사 과정으로 5년 만에 마치는 진기록을 수립하게 되는데 미국의 최고 엘리트에게도 보통 12년 걸리는 과정을 절반 만에 그거를 다 해쳐버리고 그리고 논문은 1912년 프린스턴 대학교의 책을 출판까지 될 정도로 우수성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두뇌였었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이 그저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다면 미국에서 괜찮은 대학 교수로 여생을 마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승만이 돌아와서 활동한 무대는 YMCA에서 감옥 시절 이후 기독교 입국론과 교육을 외쳤던 그 소신을 고려해 보면 참으로 어울리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승만을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조선 총독부를 자극했고 그리고 일제가 뒤집어씌운 제목으로 최종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 이가 105명 이게 배국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장은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났고 나라 잃은 세월 10년 억눌리고 핍박받았던 우리 민족은 독립을 향해 열망을 품어냈고 3.1 운동의 소식을 듣고 이승만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미국의 국무부에 정보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애국자들이 일본으로부터 탄압을 받지 않도록 미국이 중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게 미국으로 이제 외교적으로 접근이 가능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 노령 상해의 임시정부는 결국 하나로 합쳐져서 통합 상해 임시정부가 되고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세워져서 임시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선택한 독립운동 방법은 외교 노선이었습니다. 그는 대한제국이 주변국에 의해 주권을 침해받게 된 원인은 자주적인 외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강대국 사이에서 약한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교가 중요하다고 일찌감치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갈채를 보냈습니다. 국민들을 노예로 삼아 억누르며 절대 권력을 위누르던 러시아의 자르를 물리치고 노동자와 농민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혁명에 대해 열광했는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그 당시에 그것은 이제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게 그것은 이승만이 철저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에 정통했고 거짓에 기만하지 않았고 빛에 몰두했기 때문에 어두움을 쉽게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시야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그리고 기약 없는 외교 구미위원부의 활동. 예. 한성 정부의 최고 지도자로 추대된 이승만은 1919년 8월 25일 집정관 총재 명의 공포문을 발표하게 되고, 그 기관을 구미위원부라는 기관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승만이 친미 외교 노선을 실행하는 기구였습니다. 이 기구를 통해서 교민들로부터 안정적인 자원 지원을 확보하고 서방 열강, 특히 미국에 대한 외교 선전 활동을 꾸준히 해감으로써 미일 관계가 악화될 때 이제 미국의 지원을 얻어 한국이 일본으로서 이제 독립을 얻으려고 그런 어떤 외교적인 일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터지자 이승만이 제일 먼저 취한 조치는 임시정부 승인 요청이었습니다. 이승만은 2차 대전 끝난 뒤에 소련이 한반도를 점령하여 공산화시킬 것을 염려하고, 그 전에 미국의 승인을 받아 우리 정부가 있어야 소련의 야욕을 막을 수 있다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임시정부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승만의 예측은 몇 수 앞을 내다본 고수의 시각이었다. 훗날 이것이 역시 옳았음이 판명되었습니다. 5장. 다음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조 폭탄이 떨어지게 되고 일본이 이제 전쟁을 끝내냈다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 그리고 와중에 북한을 점령한 소련의 붉은 군대는 이제 38선을 경계로 지키는 병력을 이제 증강하게 되고, 그것은 이제 마치 적대 국가의 국경선처럼 이렇게 분담이 됐는데, 이건 아닌 거는 책에서는 이제 소련군의 어떤 그 잘못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 인물을 설득해서 그리고 이게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한 준비도 없이 이게 남한을 떠맡게 된 미국의 책임자 하지 장군이 있는데, 이분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이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이제 해야 된다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지켜야 된다고 이승만이 그거를 외교적인 활동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그렇구나. 그리고 1946년 현실적으로 손을 잡았던 민족주의자들을 숙청해버리고 1946년 2월 소련은
북조선 임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김일성, 김위원장 김두봉을 세웠고 그것이 사실상 이제 북한 정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1번만 하고 2번은 다음에 하고 요약점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갑자기 분위기 역사. 가쁜 역사.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국사 시간이 참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냐면, 근현대사를 할 때는 내가 크리스천이라서 꼭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현대사의 기독교의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이 개화될 때는 서학과 실학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 아시죠? 서학이 기독교잖아요. 서학과 실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개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기반이 되는 교육과 의료와 모든 이제 기초가 되는 교육들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또 선교사님들의 역할로 맞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 중에 이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사회주의가 될 뻔한 나라를 민주국가로 남도록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열심히 했다라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네. 우리 이제 이승만 대통령 비롯해서 기억해야 될 분들이 진짜 많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는 일이 많지만 한국이 이제 근데 초기국가 시작될 때 기독교의 역할이 얼마나 컸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긍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하는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질문 없으시면 우리 장 목사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질문 아니고 아까 서학이라고 또 얘기 들었는데 서학이 기독교인지 일반적으로 잘 매칭이 안 되잖아요. 뭐 현재까지 살아있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마치 서학이라는 말 쓰지도 않는데 그런 게 이제 교과서에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또 제가 배울 때는 크리스트교 그리스도교라고 아무도 안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새로운 용어로 현재 기독교, 개신교, 현재 어떤 우리가 쓰는 용어랑 이제 연결이 안 되게끔 그렇게 교과서에서 이제 쓰는 것이 결국에 교과서 안에서 한국의 역사를 설명할 때 기독교의 역할을 좀 최소한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그러한 용어라든지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에 되고요. 교과서에서 가르치더라도 교회에서 이 한국,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얼마나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는지 정말 다시 배워야 돼요. 저도 몰랐고 그리고 그것의 핵심 키맨은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그래서 개인을 알아야 되고 개인도 정말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운 것과 또 상당히 많은 좀 다른 그런 면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에 이승만을 부활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많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건국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승만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없어요. 그것도 특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화문을 이승만 광장으로 하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도 박정희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이승만이 했다. 지금의 원자력 발전 이승만이 설계해놓고 다 계획해놨던 것이고 또 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정말 이 절호의 우리나라 정말 이 힘없는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인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것이 이제 미국과의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그 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에 미군이 있으니까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헤비하고 역사가 어려웠기는 한데 우리가 반드시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면 알아야 돼요. 일단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역사 가운데 우리 서 있으니까 그리고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그 안에서. 네.
그래서 그런 책을 좀 선정했으니까 다음번에도 좀 생각할 수 있는 질문들 많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설명이 잘 되셨나요? 박수. 박수. 목사님 서원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네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서학은 사실 천주교인데 종교로서 조선에 들어온 게 아니고 서양의 학문의 그 형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문으로서 받아들여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조선 사람들이 양반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됐죠 나중에. 네, 그래서 그 종교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